독도가 예로부터 우리 땅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고지도나 고문서들이 공개됐습니다. 독도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마늘 주사지인 의성에서 곧 마늘 수확이 시작되지만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줄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물의 씨앗을 물에 녹는 테이프로 붙여 기계로 파종하는 재배 기술이 개발돼 종자량도 줄이고 일손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생활하다 보면 겪을 수 있는 층간 소음 분쟁. 오늘 아이토크에서는 층간 소음 분쟁에 현명한 대처법 알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낮 사이 내륙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5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단오인 오늘도 맑은 하늘 보긴 어렵겠습니다.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일 텐데요. 아침부터 낮 사이 내륙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곳곳에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오늘은 구름이 태양을 가리면서 낮 기온이 많이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의 기온이 23도 정도인데 이 낮 최고 기온 대구가 25도로 일교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다른 경북 지역도 구미 24도 등 어제와 비슷하고 거나 조금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고지도나 고문서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독도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04년 일본 정부가 만든 지도입니다. 독도를 송도라고 표기하고 점선으로 한국 영토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영남대 독도연구소가 최초로 발굴한 이 지도를 통해 일본 정부가 러일 전쟁 직전까지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보다 30년 전에 일본 정부가 만든 또 다른 지도 역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공식 문건을 만들면서 이 지도를 첨부했습니다. 1696년 안용복 선생이 일본에 가져간 문서에서도 독도와 울릉도가 강원도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독도가 이제 우리나라가 참 중요한 역사이기도 하구나 이렇게 해서 공부를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 수 있는 고지도와 고문서 30여 점을 한자리에 모은 독도 아카이브가 영남대 중앙도서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장해 왔지만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독도를 해외에 가든 어디 가든 왜 당신들이 땅이냐고 할 때 그 명확한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다른 대학에 있는 독도 연구소들도 이런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견학을 해가지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남대 독도연구소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독도 교육에 주력하면서 시민들에게도 상시 개방해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상북도 원자력안전협의회는 원전 비리와 관련해서 성명을 내고 경북에서 가동하고 있는 모든 원전에 대해 지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정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원전 안전점검단을 조속히 구성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위해서 점검단에 지역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일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공인검증센터를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인 동해안에 조속히 설치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정전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대구소방본부는 전력 수급 불안으로 정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19 신고 접수 인원을 늘리고 동시다발 승강기 갇힘 사고 등에 대비해서 전 직원 비상수집망을 구축하는 등 긴급 구조 구급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을 때 대구 지역에서는 갑작스런 승강기 운행 정지 등으로 119 신고가 분당 6건 접수돼 평소보다 4배가량 많았습니다.
마늘 주산지인 의성에서 다음 주부터 마늘 수확이 시작됩니다. 마늘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예년과 달리 밭대기 거래도 이뤄지지 않아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나기 기자입니다. 마늘 장다리를 잘라내는 농민들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다음 주 출하를 앞두고 있지만 남쪽 지방에서 시작된 가격 약세는 개선될 기미가 없습니다. 남쪽 지방에서 생산되는 난지형 산지 마늘 값은 상품 한 접당 13,000원 선. 작년 이맘때 가격의 30%에 불과합니다. 지난보다는 많이 못하지. 아무래도 3분의 1 가격은 안 내리겠나 싶어요. 또 마늘도 잘 뗐고. 예년 같으면 밭대기 거래가 한창일 시기지만 올해는 입질도 거의 없습니다. 2,800여 헥타르가 재배된 의성 지역에서 올해 성사된 밭대기 거래는 전체의 15% 정도. 작년 이맘때 60%의 선에 비하면 3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진 겁니다. 가격도 한 달 전 660제곱미터 한 마지기당 300~400만 원 하던 것이 지금은 200~300만 원으로 100만 원 이상 떨어졌고 그나마 거래가 끊겼습니다. 난지형 마늘값이 떨어지자 추가 하락을 우려한 중간 상인들이 밭대기 거래를 늦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아깝고 이제 저장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품값이 안 돼도 이제 사야 되고. 마늘값은 해마다 널뛰기를 거듭하고 있고 여기에 한 푼이라도 싸게 사려는 중간 상인들의 상술이 더해지면서 마늘 재배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대구의 아파트 신규 분양 건수가 6년 만에 10,000세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역의 한 분양 대행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구의 신규 분양 아파트는 6개 단지 4,800여 세대였고 연날까지 7개 단지 5,700여 세대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9,000여 세대 분양 이후 2008년 6,500여 세대, 2009년 2,800여 세대까지 떨어졌다가 조금씩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9,800여 세대가 분양됐습니다. 한편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가 86%를 차지했고 수성구에 52%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38회 경산 자인단오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경산시 자인면 개정숲 일대에서 열립니다. 경산 자인단오제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44호로 신라시대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여원무 공연과 자인단오굿, 팔광대 놀이와 전통 상여 행렬, 창극 대비장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작물의 씨앗을 물에 녹는 테이프에 붙여서 기계로 파종하는 재배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균일한 파종이 가능해서 나중에 솎아낼 필요가 없고 또 종자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금치 비닐하우스 안에서 파종기계가 지나가자 밭에 여러 가닥의 긴 테이프가 깔립니다. 비닐 같은 재질의 테이프 안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물을 주면 테이프는 녹아 없어지고 씨앗만 남게 됩니다. 무공해 성분이어서 토양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균일하게 파종되기 때문에 싹이 난 뒤에도 솎아낼 필요가 없어 일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이서 하면 1시간이면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엄청난 그 소득을 우리 농가들한테 남겨주는 거죠. 손으로 흩어 뿌리는 경우와 비교해 씨앗은 절반만 필요한 반면 수확량은 50% 많습니다. 감자가처럼 큰 씨앗 이외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소요되는 종자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파종기는 30만 원대의 소형부터 400만 원대의 대형까지 다양해 재배 규모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포항시는 이 파종 기술을 다른 작물에도 적용하고 농가에 적극 보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정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고가 교육 불평등과 공교육 붕괴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고는 국제화 교육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특권교육의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사고와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가 많은 상황에서 또다시 1,500억 원을 들여서 국제고를 만드는 것은 평준화의 근간을 뒤흔들고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며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2012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가 대구에서도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번 조사는 구 군에서 채용한 50여 명의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는 직접 조사가 원칙이지만 인터넷 조사도 병행하는데 조사 결과는 향후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한편 지난 2011년 기준으로 대구 지역 10인 이상 광업 제조업체 수는 3,200여 개이고 종사자는 10만여 명입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공동주택 생활하다 보면 이 층간소음으로 이웃에 폐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이 될 때가 있죠. 오늘 아이토크에서는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현명한 대처법 알아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6살과 8살 난 두 아들이 있는 이 가정은 2년 전 아파트 제일 아래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파트 12층에 살 때 활동적인 아이들 때문에 아래층에서 시끄럽다며 올라오지는 않을까 신경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실내화 신어라, 던지지 마라, 가베는 절대로 안 된다,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서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1층에 지금 이사를 왔는데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0여 건에 불과했던 층간소음 민원이 6년 만에 360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주택 수리와 자녀 문제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웃과의 소통이 없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전문가들은 자녀가 내는 쿵쿵 소리에 아래층 사람이 올라왔을 때 현관에서 선체로 언쟁을 벌이를 하지 말고 집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라고 권유합니다. 싸우러 온 사람이 손님으로 바뀌면 말투와 행동이 한결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왔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해서 어찌 보면 열이 나는 있는 상태죠, 흥분에. 그 열을 식히는 작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와서 앉고 냉수라도 한 잔 마시고 이러고 나서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그런 다음 아이를 아래층 사람에게 소개하고 집에서 시끄럽게 뛰면 안 되는 이유를 그 자리에서 설명하면 아이를 잘 교육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 분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래층 사람의 고충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앞으로 신경 쓰고 노력하겠다는 말을 잊지 않는 겁니다. 또 이사를 가거나 아래층에서 새로 이사를 왔을 때 먼저 인사하면서 양해를 구하거나 베란다에서만 뛰도록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현명한 대처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 계명대 동산병원 김대현 교수가 지난 2010년 대구 시내 한계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1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족 식사가 잦고 식사 분위기가 좋을수록 소아의 우울 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부모와 식사하는 횟수가 주 2회 이하인 그룹의 우울 성향이 주 3회 이상인 그룹에 비해 높았고 최소한 한부모와 식사하는 횟수가 주 14회 이상인 그룹이 주 13회 이하인 그룹에 비해 우울 성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사 중 대화량과 식사 분위기는 가족 기능이나 우울 성향과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경북 지역 각급 학교에서 가장 흔했던 감염병은 인플루엔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이 공개한 지난 2012년 주요 학교 감염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인플루엔자에 걸린 학생이 295명으로 전체 26.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수도와 결막염, 유행성이와 선염, 수족구병 순이었습니다. 특히 인플루엔자는 초, 중, 고등학교 모두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인플루엔자는 2월에서 4월, 수두는 5월에서 6월, 결막염과 유행성이와 선염은 9월에서 11월에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대구시 달성군 육아면에 들어서는 국립대구과학관 초대관장에 조청원 전 국립중앙과학관 관장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조청원 관장은 앞으로 2년 동안 관장으로 일하게 되는데 당분간 직원 채용을 위한 활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영남권 지역민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청소년들에게 과학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립과학관입니다. 제12회 대구 음식관광박람회와 제13회 대구국제식품전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대구 음식관광박람회에는 누들과 연요리, 대구 신미특별관과 도시락 전시관,
사찰 발효 음식관, 힐링 푸드관 등 주제별 음식이 전시됩니다. 음식 한마당과 음식 경연대회도 열리고 외국인을 우선 참여 대상으로 선정해 지역 관광지를 둘러보고 소문난 맛집에서 식사를 하는 누들로드 맛투어도 마련됩니다.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일 텐데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침부터 낮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늘은 흐린 날씨 속에 대구의 낮 기온이 25도, 구미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전국이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오늘 오후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3도, 낮 기온은 25도로 낮 동안 많이 덥지는 않겠습니다. 구미와 김천의 낮 기온도 24도에 머물겠고 북부 지역도 낮 동안 2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22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1.5m까지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